해외 출장을 다녀온 50대 남성이 메르스 의심 증세로 부산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상급식 공방을 풀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 문제를 도의회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면 대포차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불법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싼 맛에 중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알뜰족을 대상으로 사기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의점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전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도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발생해 격리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1차 결과에서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천에 사는 50대 회사원 A씨는 어제 오후 갑자기 발열 등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 오늘 아침 담당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씨의 체온은 39.3도. A씨는 보건소 직원과 함께 지정 격리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나이지리아로 출장을 갔다가 지난달 25일 두바이를 거쳐 입국해 질병관리본부의 추적 관찰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5월 25일 입국해가지고 자택에 이제 계속 거주하고 있다가 어제 열이 난다고 우리한테 연락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역학 조사를 나간 상황입니다. A씨의 가족 3명과 A씨가 접촉했던 회사 직원 2명도 집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경상남도는 A씨의 검사 대상물을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메르스 확진 조사를 한 결과 1차 조사로는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에 출장을 갔다 오거나 여행을 갔다 온 분들에서는 매일매일 1일 2회씩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명단을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금 1일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2차 조사를 거쳐 내일 오후에 최종 결과도 음성으로 나오면 현재 가족과 직원 등의 격리 조치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지리한 무상급식 공방이 계속되면서 도민들의 피로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시장 군수 정책 회의 결과 관건이 되는 감사 문제를 도의회가 해결하면 타결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김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도와 시장군수 정책회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 조정 요구인데 급식 주체인 교육청이 1%라도 더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경남교육청이 161억 원을 더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시군은 서민자녀 지원을 재량사업으로 하기로 결정해 기존의 시군 무상급식 예산을 그대로 투입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남은 관건은 감사 부분입니다. 감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라는 단서 조항만 해결되면 타결이 어렵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특위를 구성해 감사를 하면 감사가 필요하다는 도청의 명분과 도청 감사는 받을 수 없다는 도교육청의 명분을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도의회도 중재를 위해 도청, 도교육청과 이 같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책회의에 참가한 한 단체장은 도민들의 피로도를 토로했습니다. 이제 기존에 책정된 예산을 줄 테니 선별이든 보편이든 명분 싸움하지 말고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은 전부 지원하는 보편과 남은 예산으로 저소득층 중고생을 지원하는 선별도 절충의 방안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는 대포 차량을 전문적으로 거래한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중고차 시세 절반도 안 되는 값에 팔았는데요. 이런 차를 사겠다고 나선 주부와 대학생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슈퍼마켓 앞에 주차된 차량을 수색합니다. 차량은 보험 가입도 안 되고 범죄 악용의 우려도 큰 대포차. 차주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로 드러났습니다. 한 대 사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줘서 한 대 팔고 그다음에 싸게 2대 사가지고 조금 더 줘서 팔고 이렇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돈만 주면 차 받고 이렇게. 대포차 거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차량 사진과 개인 연락처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졌습니다.
유통업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고용해 대포차를 구매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대포차 가격은 일반 중고차의 40% 수준. 2700cc급 고급 승용차 중고차가 절반 가격인 700에서 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대학생에서 일반 주부까지 주문이 폭주하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차량을 대포차로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포차 280여 대를 유통시켜 8억여 원을 가로챘습니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에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으면 영의전 절차 전혀 없이 바로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경찰은 대포차를 불법 유통시킨 서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대포차를 산 구매자 28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중고 물품 사기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려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건데요. 인터넷 거래에 주의할 점을 손은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택배 상자를 열자 음료수가 들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30만 원을 주고 차량용 부속품을 주문했는데 사기를 당한 겁니다. 나를 믿고 물건을 먼저 보내준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쪽을 우체국에다 물어보니까 진짜 보내더라고요. 저는 믿고 저도 돈을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중고 물건을 판다고 속인 혐의로 2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단 2달 동안 59차례 걸쳐 챙긴 돈이 1,000여만 원입니다. 사람들이 뭘 구매한다고 올리면은 그거 보고 전화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1,400여만 원과 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와 10대도 최근 검거됐습니다. 유모차와 전자제품, 놀이공원 이용권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인터넷 사기 거래가 3천여 건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넉 달 만에 벌써 1,800여 건이 넘었습니다.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이런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중개 역할을 하는 건데 지불한 돈이 물품을 받은 뒤 구매 확인을 해야 판매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구매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수법도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직접 본인 통장과 본인 신분증을 이렇게 적극 사진을 갖다가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들을 갖다 안심시키는 그런 수법을.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피해 사례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사기 피해를 막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고된 노동을 하는 해녀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한국의 무형 자산입니다. 남해안에도 100년 넘게 해녀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최근 명맥이 끊길 처지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잠수복을 입은 해녀들이 바닷속으로 하나둘 뛰어듭니다. 수심 10m 바다 밑을 더듬어 손으로 해산물을 채취합니다. 30초 가까이 물속에서 숨을 참았다 먹기 직전 수면에 오르기를 반복하며 8시간 넘게 찬 바닷속에서 고된 노동을 이어갑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숨을 참고 내려왔다 올라오면 먼저 숨이 차고. 거친 바다에 맨몸으로 맞서는 남해안 해녀의 역사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0년대 초반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통영과 거제 등으로 원정 물질을 왔다 하나둘 정착해 대를 이어왔습니다. 최근까지 경남 남해안에서 활동 중인 해녀는 약 700여 명. 하지만 90% 정도는 60, 70대로 더 이상은 그 명맥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해녀 물질을 이제 건강상 못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물질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해녀 특유의 강인한 생명력과 개척 정신 등 100년 넘게 이어진 역사 문화적 가치도 사라질 처지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여성의 유일한 직업 그런 걸로서의 가치가 있고요. 특히 남해안 같은 데는 새로운 연구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 어렵죠. 거제 지역 해녀들로 구성된 거제시 나잠협회가 해녀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사라져가는 해녀 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낙동강 창녕 하만보 구간에 녹조 출현 알림을 발령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녹조를 발생시키는 주요 생물인 클로로필 A 농도와 남조류 세포 수가 동시에 기준치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출현 알림은 녹조 발생을 알리는 경보 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 클로로필 A 농도와 남조류 세포 수가 동시에 두 차례 이상 기준치를 넘으면 발령됩니다. 경남 제조업체 체감 경기가 더욱 떨어진 가운데 수출업체 지난달 업황지수가 올해 들어 가장 나빴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경남 지역 32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체감 경기를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63으로 나타나 4월보다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수출기업의 업황 BSI는 50으로 4월 71보다 2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창원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창원시는 4월 말 현재 창원시 인구는 108만 9천여 명으로 2010년 7월 통합 이후 2011년 말 110만 7천여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소 인원도 2012년 말 1,255명, 2013년 말과 2014년 말에는 각각 7천여 명이 줄어 감소 폭도 커졌습니다. 농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일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원산지 거짓 표시로 얻은 이익금의 5배 이하로 최대 3억 원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